뒤숭숭한 전국 속에 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소식을 픽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시작합니다. 포고령과 관련해서 는 청문회 때부터 또 필요한 어떤 I think very important. I really would like to be able to. I don't think they will. I don't think they can maintain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471일 만에 가자 지구의 포성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휴전에 들어간 건데요. 인질과 수감자가 맞교환됐고 가자 지구 주민들도 속속 잿빛으로 변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부터 수도시설, 병원과 학교, 도로까지 이렇게 멀쩡한 것이라곤 찾기 힘든 실정인데요. 살아남은 이들의 일상 회복은 멀어 보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가자시티 서부 알-사라야 광장.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에 끌려간 여성 인질 3명을 태운 차량이 도착하자 기다리던 인파가 환호합니다. 드디어 여성 인질 3명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고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행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인질은 24살의 무용수 로미 고넨, 28세의 에밀리 다마리, 그리고 31살 동물병원 간호사 도론 스테인브레처입니다. 471일 만에 무사히 돌아와 가족과 다시 만난 자리에선 말보다는 포옹과 기쁨의 눈물이 앞섭니다. 이날 인질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팔레스타인인 90명이 석방됐습니다. 15개월 전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 251명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91명, 이 중 3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단계 휴전이 앞으로 6주간 예정대로 이어지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30명이 더 풀려납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선거 내내 외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고인데요. 30분간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도 미국만 41번, 위대하는 1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지만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에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입니다. 4년 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얼룩졌던 의회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선 단 하루도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전부터 공언했던 대로 강도 높은 국경 정책을 펴겠다며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트럼프 대통령은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와 가스의 시출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그린 뉴딜과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앞으로 4년간 집권 구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유세도 중 불의의 총격에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부활을 위한 임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t I felt then and believe even more so now that my life was saved for a reason.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뚜렷했고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의 국정 기조는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지난 주말 엄수됐습니다. 사고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해명해왔지만 규정 괴물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참사 발생 24일 만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모두 철거됩니다. 대신 부러지기 쉬운 경량 구조물 위에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합니다. 무안공항과 유사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 6곳도 공사에 돌입해 올해 상반기 내지는 늦어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기초대는 지면 아래에 설치돼야 하고 기초대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지지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안공항과 같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제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울산공항과 원주공항 등 7곳의 확장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항 부지가 좁아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도입도 검토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최대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사와의 정보 공유, 고경력 조종사 배치 등 긴급 안전운항 대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이번 개선 방안은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공항 등 신공항에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4월 중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주했습니다.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투입했다. 그리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됐다라는 말들이 오갔는데요. 12월 3일 밤 출입문이 가로막혔던 국회도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었으니 공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증언대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약 2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신문 내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대부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체포가 아닌 동정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개 당의 당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뭐 기타 뭐 이런 어떤 관심 요주 인물들 이렇게 해서. 김 전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 요원들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습니다.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의 병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결국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김 전 장관은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리틀보이와 팬맨. 현재까지 전쟁에서 실제 핵무기가 사용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핵무기 보유는 점점 늘어나서 현재 지구상에 12,000개가 넘는 핵탄두가 존재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핵군축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감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선 전 이미 푸틴 대통령과 핵 군축 논의를 했었고 대화의 분위기도 꽤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we would have gotten them to follow. And China would have come along too. China also liked it.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5년 안에는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 파장을 불러왔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군축과 연계하는 등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라진 출발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최대한 서둘러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하고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과거처럼 진척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역시 북한의 핵 능력과 외교적 입지가 당시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먼저 저는 허가로 준 거예요. 자기 주식 공개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